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국내 배구 여자 배구와 이제 남자 농구 그다음에 K리그 있고 그다음에 챔스도 있죠. 그렇게 총 6경기 다 같이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벤트는 당첨자가 없던데 어제 의외로 강하정이랑 윤예빈 뭐 득점을 너무 못 넣었더라. 강하정이 너무 못 넣어서 어제 몇 점이었냐? 18득점이었나? 얘네들이 합쳐서 18득점? 근데 아무도 없던데요. 아무도 없었다. 다 20점대 이상, 20점대 이상 적었던 것 같은데 어제 강하정이 너무 못 넣었어요. 플로키25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강하정이 너무 못 넣었다. 근데 어제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강하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강하정이 너무 점수를 못 넣었네요. 그거는 아쉽게 되었다. 그리고 뭐 이벤트는 자주 할 거니까 또 나중에 또 하면 되고. 그리고 어제 아까도 말했지만 뭐 국내 경기는 조금 박살이 나버렸는데 해외 축구는 그래도 좋아 보였던 건 다 들어왔네요. 뭐 바셀 언더가 제일 별점이 낮았죠. 나머지는 다 높았고. 어제 국민 너무 실망했다고요. 그래도 삼성 우승하는 게 낫지. 거의 뭐 어제 삼성 많이 가지 않았나? 그래도 약간 KB의 그 우승을 또 저지하고 최근에 페이스를 본다 해도 좀 더 낫고 일산팔광땡님 홈에서 별풍선 경기기도 60개 감사합니다. 옥저가 더 웃기다고요. 옥저도 레전드더라고요. 그 토태웅 감독님이 진짜 다우디도 빼주고 다 빼주고 그 센터도 그 누구냐 송머시기였는데 송명근 아니고 그 송원근이었나? 이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그런 친구들도 데리고 쓰는데도 지더라. 뭐 레전드지 뭐 어쩔 수 없다 그거는. 15년 만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튼 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요 경기를 할 건데 자 요 경기 물어봅시다. 1번 인삼 2번 GS 조카 슬펐네요. 그거 슬프기보다는 화를 내던데요. 화를 내더라. 너무 못해서. 아까 그거는 또 방송할 때 말을 했는데 우는 거보다는 화를 내더라 이제는. 자, 요 경기 하도록 할게요. 배당이 왜 그러죠? 배당이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1번 인삼, 뭐 인삼 풀까지 적읍시다. 인삼. 그리고 3번은 뭐야? 2번, 2번. 뭐 비슷비슷하네요. 1번, 2번. 그래도 비슷하네. 이 우승이 확정난 GS 그리고 인삼. 뭐 의견이 비슷한데 자, 요 경기는 제가 딱 하나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 경기는 딱 한 가지로만 딱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해왔다. 요 경기 기사 찾아봤다. 딱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길게 설명할 건 없고. 홈런 앙뜩시리님 별풍선 60개 자, 감사합니다. 홈런왕 득실이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더 감사한데 아무튼 60개 또 후원 감사드리고 표 보내드릴게요. 자, GS 대 인삼. 자,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기사.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고, 뭐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중요한 경기죠. 중요한 경기인데, 중요한 경기란다. 홈런 앙뜩시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요새 진진님 때문에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요. 저 때문에 또 살림살이 나아졌었어요. 그러면 또 다행이고, 아무튼 또 후원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리중666님 구독 맞춰드리도록 6개월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기사가 났죠. 기사가 났습니다. 이건 한 4시간 전에 기사가 났는데 뭐 일단 읽어보실 분 읽어보셔도 돼요. 뭐 조금 띄워놓을 거니까. 근데 제가 중요한 부분은 뭐 노란색, 빨간색을 칠하는데 자, 첫 번째 줄 한송이는 오늘 왼쪽 발목이 좋지 않아서 오늘 경기에 결장한다. 확정이 났죠. 그리고 밑에 블로킹 여왕 한송이가 이미 등극을 했어요. 정대영이랑 그때 다툼을 했는데 정대영이 마지막 경기 똥을 쌌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됐다. 그래서 한송이가 더욱더 나올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제 나연수란 친구가 이제 나올 거라고 뭐 윗줄에 적혀져 있죠. 나연수 같은 경우는 키가 183으로 한송이보다 3cm도 작고 높이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진마트님 구독 6개월 감사합니다. 낮아졌고 그 다음에 또 밑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고의정의 서브는 강 서브가 주묵이다. 근데 지금 1위에 지금 서브가 올라가 있는 선수가 누구예요? 김연경이죠. 근데 고의정이 오늘 서브 2득점을 추가할 시 팜푸스님 별풍선 60개 감사합니다. 2득점을 이제 추가할 시 그러면은 김연경을 제낄 수 있다는 거.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이영택 감독이 결국에는 고의정을 쓸 수밖에 없죠. 원포인트 서브로 기용하든 아무튼 서브를 많이 때리기 위해서는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스타팅에. 그리고 밑에 줄 또 보면은 이선우가 현재 신인 상황이 굉장히 유력하죠. 그래서 오늘 경기를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적혀져 있죠. 그로 뭐라? 레프트는 아마 고의정과 이선우가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밑에 조금 중요한 이제 내용이죠. 디우프, 박은진,
오이정 이 공수 핵심 선수들이 몸 상태가 괜찮아 오늘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럼 뭐예요? 나오겠다는 거죠. 나오는데 물론 이제 출전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하고 조금은 쓰겠죠. 어차피 이제 뭐 마지막인데 홈이 뭐 관중은 없지만 그래도 랜선으로 관중이 보고 있죠. 흐지부지한 경기는 안 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밑에 줄 보면은 GS 칼텍스 오늘 백업 선수들이 경기에 먼저 투입될 예정이다. 정확하게 기사가 나버렸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러츠, 이소영, 강소희 삼각편대는 컨디션 좋을 차원에서 경기 도중 교체로 나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요새 이제 배구를 보면은 물론 어제 토태용 감독님은 확실하게 했는데 우리 돌정민 감독이 헛짓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차상현 감독인데 차상현 감독도 사실상 뭐 구라를 치고 그런 감독은 아니죠. 그래도 조금 믿을 만한 감독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백업으로 먼저 하겠죠. 근데 이제 이 경기 도중에 얘네를 투입할 거다. 근데 또 밑에로 보면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 오늘은 주전 선수들 경기 감각을 조율하고 그리고 백업 선수들도 출전 기회를 계속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나오진 않겠죠. 저 러츠, 이소영, 강소희가 계속 나올 일은 없다고 봅니다. 경기 감각을 조율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레프트에 유서영과 박혜민, 그 다음에 라이트에는 문지윤. 지금 요새 보면은 문지윤이 센터로 기용을 많이 하죠. 근데 원래 포지션 라이트예요. 근데 라이트에 러츠가 있는데 러츠를 빼고 문지윤을 넣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센터에 부상으로 이제 한수지 선수가 빠져 있으므로 기용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스타팅으로 백업 선수들이 먼저 출발할 거다. 그럼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레프트에 유서영과 박혜민과 그다음 라이트는 문지윤. 사실상 뭐 유서영과 박혜민은 뭐 시즌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나아졌죠. 강서희가 안 좋을 때, 뭐 이소영이 안 좋을 때 나오면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라이트죠. 라이트의 문지윤이 얼마나 해줄까? 상대의 디오프보다 얼마나 해줄까? 그게 문제고, 센터도 역시나 뭐 문명화라 더불어서 뭐 김유리도 이제 회복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간간히 출전을 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요약을 하자면은 백업 선수로 뭐 경기를 더 많이 이끌고 가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되어 있죠. 개인 기록 부분에 오늘 수상자가 결정되는 날이기도 하고, KGC 인삼공사 홈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다. 강조가 되어 있죠. 유종의 미. 됐죠? 요 정도 설명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뭘 볼 거냐 너는. 일단은 인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백업전 뭐 리베로는 뭐 오지영 대신 노란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몸 상태가 괜찮다고 하니까 오지영이 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터가 이제 변수예요. 하유림이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이소라를 내보낸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인삼이 지금 이선우 선수가 신인왕을 지금 타기에 유력하죠. 근데 더 임팩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에 이제 하유림과 계속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맞췄기 때문에 뭐 이소라가 나오는 거는 이선우를 그냥 죽이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해도 조금밖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GS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뭐 의미가 없고, 백업이 나온다. 뭐 리베로는 뭐 한수진, 김혜빈, 난 세터가 문제지. 안혜지가 안 나오고 이원정이 나온다. 그럼 뭐 폭망의 길로 가는 거고. 그리고 라이트도 문지훈. 뭐 아무리 못해도 갑자기 한 10점까지만 쏘고 갑자기 러츠 몰빵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차상현 감독이 그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제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저도 이 경기 사실상 타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로 돌릴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뭐 배당도 안 바뀌었죠. 계속 뭐 그대로인데, 이 경기는 저는 인삼 뭐 설령 뭐 지더라도 두 세트는 잡을 것 같아요. 홈에서 갑자기 흐지부지하게 끝내버릴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팬들도 엄청나게 뭐 지금 마지막 경기라서 뭐홈 앞에 뭐 깔아놓기도 했고, 뭐 이 경기는 인삼 프랜승을 그래도 가도록 할게요. 뭐 더 나가서 인삼 승도 보긴 하는데, 그래도 GS의 그 백업 자원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고 갑자기 그래도 마음이 변신돼서 차상현 감독이 그래도 마지막 잡아버리자 할 수도 와이나소님 구독 있으니까 1개월 팬승.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승도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5란다. 이게 몇이냐? 기존에 180.5죠. 요 경기는 오버도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뭐 쉽게 누가 와르르 셧아웃 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막 닭장이 나온 선수들도 한번 이제 감독한테 눈에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다. 그래서 뭐 오버도 괜찮은 선택. 되셨죠?
배당이 개똥빼라. 그러면은 일반승 가세요. 일반승. 되셨죠? 와이너스님 또 구독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돌려도 인삼이 질 것 같다. 뭐 그러면은 뭐 GS 가면 되죠. 세몬당님. 그럼 GS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남자 농구 하도록 할게요. 남자 농구. 부산 KT 대 고양 오리온스. 자, 용이 물어볼게요. 1번 부산 KT, 2번 오리온스. 뭐 사실상 이거는 뭐 프렌까지 합시다. 그냥 프렌.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이 아무도 없네. 닭 오버. 질문에 1번, 2번만 적어내. 닭 오버 하는 거 크센서즈미15님 보면은 별풍선 60개 니는 감사합니다. 알아서 해라. 난 내 갈 길 가겠다. 요거네. 예. 뭐 언어보도 보실 분은 뭐 언어보도 보시고 그냥 승패 라인을 봤을 때는 뭐 물어봅니다. 2번, 2번, 1번, 2번 뭐 비슷하네. 1번이 조금 더 많긴 하네. 아무튼 뭐 여러분의 의견에 1번이 조금 더 많다. 자, 볼게요. 뭐 브라운, 김영환, 허훈, 양홍석, 김종범, 뭐 김현민, 알렉산더, 뭐 박등, 뭐 박지현 등. 그다음에 오리온스, 윌리엄스, 이승현, 한호빈, 이대성, 허일영, 이종현, 로슨 등. 김강선 뭐 등. 자, 일단은 KT 또 주말에 레전드 경기를 또 쓰셨습니다. 모비스에 이어서 과연 오늘도 KT 2연타를 치실까? 따이공님 안녕하시고. 연장까지 가는 끝에 그 LG전 져버렸죠. 근데 사실상 뭐 KT가 좀 일정 자체가 좀 타이트했죠. 타이트한 거는 뭐 맞아요. 뭐 13, 14 연달아 또 하고 그 다음에 홈 원정 뭐 백투백 경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뭐 타이트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항상 주말에 겪는 건데 뭐 핑계라고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뭐 KT가 못했냐? KT가 뭐 못했다라기보다는 뭐 LG가 조금 더 잘했다. 요 정도 느낌이 들어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마지막에 그 누구냐? 브라운이 그 자유투만 하나만 안 놓쳤으면은 그 경기는 KT가 잡아갔죠. 근데 브라운이 또 마지막에 자유투를 하나 놓쳤는 바람에 연장까지 가서 대져버렸죠. 그 경기에서 뭐 지금 김영환이라든지 허운, 양홍석 이 세 명이 확실히 잘해줘야 되죠. 근데 못하진 않았어요. 다 두 자리 득점 해줬고. 뭐 KT 같은 경우 용병의 의존도보다는 국내 이 자원들 특히나 외곽에서 이 빵빵 터지는 이 선수들에 의해서 경기를 잡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 선수들은 또 딱히 못했다고 생각 안 들어요. 허운이 연장 가서 자유투를 좀 흘리긴 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LG가 좀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2연패를 달리고 있죠. 과연 3연패를 할 것인가. 그래도 나름 강팀,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이기도 하고 최근에 3연패를 한 적이 잘 없어요. 잘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매번 설명하지만은 윌리엄스 자체가 게임을 말아먹어요. 그냥 어쩔 수 없다. 팀풀 게임을 떠나서 공이 가면은 외곽에서 그냥 막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헤인즈랑 이제 교체한다는 썰이 났지만 결국에는 안 됐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를 데리고 결국에는 어차피 그 봄농구까지 가야 됩니다. 아마 호흡을 안 맞춘다면은 광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나올 때마다 그냥 코트의 마진이 다 깎입니다. 득점 마진도 깎이고 뭐 수비적인 부분도 안 되고 뭐 왜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로슨만 오지게 굴리자니 체력이 안 되고 문제가 많죠. 그리고 나머지 뭐 전 경기를 생각했을 때 뭐 한호빈이라든지 뭐 이승현, 로슨 잘해줬는데 문제는 맨날 말하지만은 오리온스의 이대성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대성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오리온스는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안 돼요. 전 경기에서도 29분 만에 5득점. 득점을 뭐 못할 수 있다곤 해도 나머지 그냥 애초에 나왔을 때 리딩 같은 거라도 좀 에러들이 많았고 그리고 허일영 요새 좀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는데 아이고 또 허일영 형님 26분 동안 빵득 하셨네 빵득.
진짜 좀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다음 경기 와르르 죽쓰고 국내는 알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뭐 이대성과 허일영 중요한 자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힘듭니다. 과연 오늘은 어떨지. 오늘은 갑자기 또 갑자기 팍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요. 있었긴 한데 최근에 뭐 폼만 보면은 둘 다 떨어졌다는 건 사실. 그리고 뭐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보면은 뭐 그래도 상성상으로 오리온스가 3승 2패로 조금 뭐 우세하죠. 그리고 이길 때마다 경기 보면은 거의 뭐 대승을 거두는 경기가 많았고 KT는 뭐 이겼을 때는 똥줄승, 똥줄승 막 1점 차로 이길 때가 뭐 많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팀 분위기로 봤을 때 뭐 연장까지 가서 지고 왔다. 체력적으로 부분이 조금 더 딸린다. 뭐 그런 부분은 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얘가 나올 때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골밑도 뭐 제대로도 못 넣고 그냥 공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슛만 던지를 하고 이미 약간 두 가지 케이스겠죠. 교체를 당한다 했으니까 빡쳐 있다. 아니면은 이 교체를 당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전자와 후자 둘 중에는 아마 전자지 않을까, 더 빡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2대3과 허일영이 못 살아 하면 좀 경기는 또 계속적으로 힘들게 갈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나마 뭐 조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승현이 이제 KT 상대로는 또 잘하죠. KT가 이제 이승현을 잘 마크를 잘 못한다는 점. 그것 빼고는 그래도 요 경기는 뭐 부산 KT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요 경기는 뭐 부산 KT 뭐 2점으로라도 받아갑시다. 왜 아까 말했지만은 KT가 오리온스 상대로 이길 때마다 1점 차였어요. 1점 차. 2점으로라도 받아가야겠다. 그리고 기존점 대비 165.5인데 요 경기는 오버를 봐야겠죠. 일단 KT의 득점력은 이상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고 오리온스가 전자랜드전 죽었는데 그건 너무 안 들어갔다. 야투가 미친 듯이 안 들어갔고 KCC전도 워낙 또 상성차에서 많이 대전데 보통 이렇게 두 번 정도 못했으면은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살아나고 특히나 상성상으로 봤을 때 오리온스가 또 KT 상대로는 득점력을 좀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다득점도 좋아 보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경기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합시다. K리그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측 하단에 추천 눌러주시는 버튼인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공이요. 지공은 글쎄요. 지공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두 팀이 맞대결했을 때는 그닥 지공을 많이 하지 않았다. 워낙 KT가 빠른 템포를 가져가기 때문에 오리온스도 에라 모르겠다. 빨리 가던데. 자, 세 번째 경기 전북 대 대구 합시다. 요 물어보자. 1번 전북, 2번 부, 3번 대구, 4번 언더, 5번 오버. 됐죠? 언어버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1번 전북, 2번 부, 대구, 4번 언더, 5번 오버. 막창 오버라고요? 막창이 뭔데? 막창. 대구요? 대구 막창. 대구. 1번, 5번, 1번, 2번, 4번, 5번, 4번, 대구승. 대구승이 의외로 또 좀 나오네요. 대구승. 근데 대부분 뭐 1번이 좀 더 많네요. 자, 합시다. 전북 대 대구. 전북 경기 직관하러 서울에서 기차 타고 간다고요? 그래요? 전주성 가시나 보네. 전북 팬이신가 보네. 도라에몽님 뭐 예측했죠? 전북 팬이니까 전북승 했나? 예측을 안 했네. 자, 일단 전북 볼게요. 전북 같은 경우에 이제 슬슬 한교원이 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 뭐 한교원이 나오면 확실히 더 살아날 겁니다. 중원이 확실히 살아날 거고 그리고 오늘 조금 뭐 변수라기보다는 좀 우려할 부분이 있죠. 상시경이 한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주중에 또 연달아 경기가 있기 때문에 로테 뭐 요거는 라인업을 보고 가실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 로테에 대한 그 압박이 좀 있다는 거. 제주전 끔찍했던 그 로테 과연 돌릴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그래서 뭐 라인업을 보고 가실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북이 이제 전에 광주전 광주 상대로 광주 이제 원정에서 기록들이 많이 좋지 않았죠. 근데 그거를 깨버릴 것 같다. K리그는 역시나 다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 경기력을 똥을 보여준다. 그럼 다음 경기에 의외로 쉽게 이제 잡아간다. 뭐 마엔슨까지 했고 물론 경기력 보면은 아주 학살을 하면서 잡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뭐 2대0 마엔까지도 해버린 경기였다. 그 경기 아마 광주 프렌을 또 많이 보셨죠. 또 특이한 케이스다 말했는데 전북이 쉽게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좀 수학이 있습니다. 광주전 수학이 있다. 뭐 홈에서 이제 힘들어했던 걸 깼다. 그거를 떠나서 일류첸코가 드디어 골이 터졌습니다. 스트라이커는 골이 터져야지 살아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요새 이제 일류첸코가 뭐 팀 훈련도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그 초반에 못한 것도 있고 좀 교체로 나오고 계속 선발로 나오면서 뭔가 아다리가 안 맞고 계속 뻘짓만 하는 걸 보였는데 그래도 골을 한번 넣으면서 분위기 살아났고 그 다음에 용병 바로는 뭐 확실히 슈팅보다는 패스 다른 선수들 살려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 인간도 좀 때릴 때가 되면은 각이 나오면 그냥 때리는 게 낫지 않나? 주장창 패스만 해갖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좀 때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구스타보 역시도 뭐 골 결정력은 아쉽지만 그래도 있어야 좋다는 게 계속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승대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아직까지는 뭐 폭발적으로 살아나지 않은데 점점 하면 할수록 뭐 나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전북이 경기나 하면 할수록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하긴 해요. 답답하긴 하죠. 근데 하면 할수록 나아질 것 같다. 결국엔 전북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이제 대구는 뭐 김진혁 최근에 뭐 골 잘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인 요 선수가 이제 대구의 지금 앞선을 이끌고 있죠. 얘가 골대를 엄청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 정말 불운의 사나이네요. 아무튼 골대만 그 약간 이런 애들은 징크스가 생겨요. 골대를 계속 맞추면은 저기 슈팅할 때 좀 부담감이 생기고 한 번씩 차단하면은 오히려 또 집중하다 보면은 더 잘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뺏겨가고 이런 슬럼프가 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세징야가 드디어 골을 넣었다. 드디어 골을 넣었는데 사실상 이 골은 그냥 제주가 떠먹여 준 거잖아요. 떠먹여 줬잖아. 이거는 사실상 실책해가지고 수비가 뒤로 내줬는데 거기에 세징야가 있었어. 달려가서 드리블해갖고 골 넣고, 실책성 골이라서 뭐 그래도 골 넣은 거 감각은 있긴 하죠. 1대1 찬스에서 넣었다는 거. 근데 좀 뭐 대구가 만들어가서 다양한 플레이로 넣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다. 그리고 대구가 뭐 제주전 전반전엔 안 좋았지만은 후반의 경기력은 좋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결국에는 뭐 골은 이게 터지긴 했지만은 그 외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최전방의 스트라이커인 에드가의 빈자리가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 영입한 그 세루진이라는 용병은 아직까지 기량이 많이 떨린 것 같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요 경기는 지금 둘 다 뭐 경기력은 썩 좋지는 않은데 대구의 스쿼드가 확실히 얕아진 것도 뭐 되고 약해진 게 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앞선 최전방이 없다, 믿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도 전북은 여러 명의 용병들이 확실히 더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구는 진짜 끼케야 뭐 세징야 중거리 뭐 프리킥 이런 걸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경기는 SSSS님 별풍선 60개 전북 감사합니다. 전북의 승리를 가도록 할게요. 근데 약간 특이점이 하나 있다. 특이점이 하나 있다. 뭐 전북이 대구 상대로 잘하는 건 맞는데 전북 홈에서 3연승이 없네요. 현재 2연승 중인데 요런 징크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특이점. 뭐 2010년 정도 그때부터 현재까지 좀 없네요.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먼 과거까지는 있죠. 좀 더 먼 과거까지 보면 2006년도까지 봐도 3연승이 없다는 거. 현재 지금 홈에서 2연승 중이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기록은 또 깨지라고 있으니까 전북승 그래도 갈게요. 그 다음에 2.5 기준 오버 볼게요. 의외로 이 두 팀이 맞대결 했을 때 최근에는 이제 저득점의 경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요새 보면은 개막하고 나서 한 번도 골을 못 넣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 골씩은 꾸준히 받고 약간 다득점 양상. 전북도 얻어 걸리는 골들이 좀 많죠. 운이 또 좋아, 운이 좀 따라주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다득점도 뭐 나빠 보이지 않아요. 되셨죠잉? 수비도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울산 대 제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울산, 2번 뭐 3번 제주, 4 언더, 5번 오버. 자, 요 경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1번, 1번, 4번. 4번이 뭐지? 언더. 1번 제주 프렌. 1번, 3번, 2번. 제주 승도 있네. 오히려 이거는 저거보다 이게 더 울산이 많은 것 같다. 전북보다 이게 더 많은 것 같네. 자, 보도록 할게요. 울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김지현, 그 다음에 힌터제어가 원래 부상이었죠. 근데 뭐 훈련은 했다 하네요. 훈련은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뭐 얘네가 나온다 해도 크게 임팩트가 없어요. 김지현은 강원에 있다가 울산 와서 경기하는 거 보면은 뭐 팀에 좀 안 녹아 들었는지 플레이 자체가 강원에 있을 때보다도 별로 안 좋고, 힌터제어 이용병은 뭐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뭐랄까 기대감이 없어요. 사실상 주니오가 너무 그립네요. 그립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이제 포항과 이제 동해안 더비, 역시나 막상 이제 만만하지 않는 뭐 상대였죠. 더비기도 했고, 그 경기 울산이 좀 초반에 이제 기세를 이어갔는데 결국에는 후반에 가면 갈수록 밀렸어요. 밀렸다는 부분, 약간 체력적인 부담감도 좀 느꼈죠. 특히나 이제 윤빛가람이 경기를 하는 거 보면 볼수록 좀 체력이 후달리는 것 같아요. 좀 움직임 자체도 둔해지고, 그리고 뭐 윤빛가람이 없으면은 이제 이동경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좀 더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이동준도 뭐 잘하고 있긴 한데 그냥 뭐 포텐 이 정도 급은 아니고 그냥 부산에 있을 때만큼 그 정도, 딱 그 정도 윙어의 역할 이 정도만 해주고 있어요. 울산에 오면서 확실히 뭐 부산에 이제 답답했던 앞선의 라인보다 뭐 조금 더 나은 울산인데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봐요. 그래도 뭐 그 둘이는 잘해주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들어요. 근데 울산이 최근에 이제 경기들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제 한 방 한 방 임팩트는 강력한데 앞선에 또 해결해줄 그 주니오의 부재가 계속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이긴 거 보면은 포항전 뭐 한 골 넣은 거 그렇다 치고, 인천전 PK골, 강원전도 사실상 1대0으로 가고 있다가 한 명 퇴장당해갖고 그냥 개 발라버렸고, 그리고 강주전도 힘겹게 또 똥줄로 이겼고, 계속적으로 최전방의 스트라이커가 부재인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은 안정감이 있긴 한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조현우가 선방을 잘하고 있어서 잘 막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뭐 전력은 좋긴 한데 뭐 학살 이런 그런 거는 없다,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계속 드네요. 이동준 부산 있을 때부터 잘한, 그러니까 부산에 있을 때 그 정도로 뭐 하고 있다, 이 정도. 이동준 태권도요? 뭔 태권도?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당연히 키 플레이어는 안현범. 안현범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안현범이 확실히 뭐 윙어 역할도 가능하고 라이트백 역할도 가능한 친구죠. 그래서 측면 쪽에서 잘 해주고, 특히나 골도 기록해주고 있고. 근데 요거 외에는 이제 나머지 앞선의 뭐 라인들 생각하면은 뭐 공민현, 이동률, 그리고 진성욱이 이제 저번 경기에 첫 출전했죠. 상주 상무에 있었던 진성욱이. 근데 폼은 그냥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이제 해결해줘야 될 친구가 주민규랑 그 다음에 뭐 자와다라든지 제르소 요런 애들이 이제 데리고 온 용병, 그리고 기존의 주민규인데, 주민규는 역시나 폼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벤치로 시작하죠. 답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자와다, 이 그 뭐야 폴란드 용병 답이 없다고 봅니다. 얘도 뭐 보여주는 임팩트가 하나도 없다. 뭐 공중볼 헤더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고, 뭐 개인 능력이 좋냐, 드리블이 좋냐, 없다. 그리고 제루소, 얘가 이제 교체 출전을 처음 하긴 했죠. 근데 얘가 얘보단 나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 짧은 순간의 임팩트라도 얘가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중원은 뭐 탄탄하죠. 뭐 여름, 이창민, 정우재, 뭐 정훈, 탄탄하게 수비적인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많이 깔고 있고, 탄탄합니다. 근데 딱 그거예요. 그거고 중거리 정도만 이제 이창민이 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딱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선에 이제 임팩트가 없어요. 골을 넣어줄 친구가. 안현범이 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의문이고, 주민규라든지 뭐 자와다, 제르소 이런 애들이 해줘야 되는데 답답하다. 얘네도 그냥 수비만 잘한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그래도 뭐 울산이 스쿼드 상으로 좀 더 유리하고 뭐 좀 더 낫긴 합니다. 제주는 이제 단단한 수비력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한데, 요 경기는
그래도 저는 울산이 뭐 제주 상대로 승점을 따갈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선에서의 차이는 그래도 울산이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측면 쪽에 이제 발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의 수비도 고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원 간의 싸움에서도 뭐 당연히 제주가 울산보다는 좀 뒤지고 있다. 요 경기는 그래도 울산이 이기지 않을까. 수비 지향을 하는 스타일 감독이 남기일 감독이야 뭐 확실히 뭐 수비 지향을 하지만은 홍명보는 약간 애매하다. 수비 지향이라기보다는 약간 김도훈보다도 김도훈 정도 돼야지 이제 수비구나라고 느꼈는데 홍명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 승을 보고 다음에 저득점, 저득점도 보도록 할게요. 저득점도 괜찮아 보여요. 이 두 팀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앞선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은 뭐 괜찮고. 그래서 울산 승에 저득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닌 것 같은데 다섯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챔스 하도록 할게요.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몇 분 됐냐? 자, 31분이네. 자, 다섯 번째 경기는 이제 요거 할게요. 맨시티 대 요 경기. 자, 맨시티 경기 요 경기 뭐 적어놔야겠죠. 또 중립이에요, 여러분. 중립. 맨시티 홈이 아니라 중립. 이것도 아마 헝가리인가? 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립이에요, 여러분. 중립. 홈이 아니라 간혹 이제 홈이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오타 이런 거 요거 뭐 하나 달라졌던 거 게임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자, 요 경기 할게요. 맨시티 아케 스털링 미정이고 나머지 없네요. 그다음에 맨글 같은 경우 벤세바이니 그다음에 크라머 미정인데 자, 맨시티 뭐 아케 같은 경우에 뭐 사실상 너무 부상으로 안 나온 지 오래돼서 굳이 뭐 안 나와도 됩니다. 뭐 가능하긴 하다고 하는데 필요 없고. 그다음에 스털링은 이제 두 경기째 결장하고 있죠. 여러분이 뭐 경기를 안 보시고 딱 기록지만 본 사람들은 모를 건데 스털링이 최근에 안 나왔죠. 풀럼전에서도 안 나왔고 그 전 경기에서도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훈련도 같이 했고 이미 같이 헝가리로 떠났다고 뭐 했죠. 펩이. 훈련도 참여했고 사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스털링이 뭐 오늘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교체로 나올지 벤치로 나올지 모르겠고 그리고 맨시티가 이제 또 희소식이 있죠. 뭐 BJ 아구에로 골 넣었죠. BJ 아구에로가 플럼전에서 또 골을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터졌고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아구에로도 이제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지금 스트라이커는 스털링 없어도 사실상 뭐 아구에로도 있고 제수스도 있고 마레스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이제 전 경기 풀럼전에 힘을 살짝 뺐어요. 힘을 살짝 뺐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살을 해버렸죠. 풀럼전에서 덕배라든지 그 다음에 워커 그 다음에 건도간도 휴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또 준비했다는 거 또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뭐 문제가 없고 맹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인 벤세바이니와 이제 주전 미드필더인 크라머 둘 다 뭐 리그 경기 둘 다 결정을 했고 둘 다 주전 선수들이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다. 근데 뭐 얘네가 나온다 해도 맨시티의 전력에 뭐 압도를 하겠습니까? 맞대결에서도 맨시티가 뭐 비록 원정이었지만은 뭐 압도했고 점유율도 조금 압도했고 나 슈팅도 더 많이 가져갔고 얘네가 슈팅을 한 3개인가? 2개인가밖에 못 들였죠. 중원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중원에서 계속 볼을 뺏기고 커팅 당하고 그리고 뭔가 슛을 만들어줄 각도 맨시티 이제 견고한 수비에 막혀서 각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미 뭐 털려버렸죠. 그리고 오늘 경기 사실상 뭐 지금 이게 홈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중립에서 하죠. 원정에서 두 골을 받고 왔기 때문에 뭐 오늘 사실상 뭐 저도 올라가는 상태이기도 하고 맨시티가 뭐 힘을 뺄까? 근데 플럼전에서 휴식을 줬기 때문에 뭐 덕배라든지 워커 건더가는 무조건 나올 거다. 그러면은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이 없죠. 오히려 이제 맨글 입장에서는 바쁘죠. 기본적으로 두 골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두 골 2대 0으로 해야지 그다음에 연전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이제 바쁘기 때문에 초반부터 막 달려들다가 먹히고 대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맨시티 승을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 마인 승을 봐야겠죠. 햄무보다는 당연히 이거는 마인 승을 보는 게 맞죠. 뭐 물론 이제 맨시티가 뭐 한 골만 넣어도 막 계속 때렸는데 골대 팅하고 아 너무 안 들어간다 오늘 결정이 뭐 쓰레기다 그러면은 뭐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끝날 수 있긴 한데 지금 화력상으로는 맨시티가 마인승도 뭐 괜찮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요 경기는 오버를 볼게요. 마인 배당 떨어졌다고요? 빠르네. 요 경기는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버는 맹글도 뭐 넣을 수 있다고 보고 맨시티 혼자 3골도 넣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버도 뭐 같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요 경기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 경기 요 경기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1번 레알, 2번 모, 3번 아탈, 4번 언더, 5번 오버. 자, 요 경기 물어봅시다. 요 경기 사실상 뭐 저 경기야 뭐 골 넣는 거에 대한 뭐 재미는 있겠지만 이 경기가 좀 팽팽하고 재밌긴 하겠죠. 3번, 5번, 1번, 2번, 3번, 5번, 2번, 1번. 엄청 많네요. 아, 의외로 아탈 사이드를 많이 보시네. 아탈이 더 많다. 지금 봤을 때는 무승부도 좀 있긴 한데 아탈 사이드가 더 많네요. 그렇네요. 자, 요 경기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알 마드리드 결장자 및 미정자 카르바할, 그 다음에 오드리 솔라, 그 다음에 디아스, 아자르 새끼는 뭐하는 놈이냐 이거는 도대체. 뭐 나오면은 부상, 나오면은 뭐 시즌아웃 됐다고 돌아왔다가 또 시즌아웃, 뭐고 이거. 그리고 카세미르도 결장이다. 카세미르 징계 결장. 지단이 못 나오죠. 지단이 왜 못 나요? 그리고 아탈란타 지단이 그 정장 찍고 유니폼 갖고 달려들어서 해도 그래도 1인분은 해주지 않을까? 자, 아탈란타 하테브루, 스탈로, 그다음에 프렐러 영어 발음이니까 결장. 자, 요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일단은 뭐 풀백 카르발이 빠졌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그거죠. 라모스 형님이 그래도 돌아왔다는 거. 58개, 네, 58개 쏘셔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2개 정도야 뭐 해드릴 수 있습니다. 60개 후원하시면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농구, 배구, K리그, 챔스. 자, 일단은 뭐 결장자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이제 중원에 카세미로가 징계로 나올 수 없다는 거. 이건 조금 뼈 아플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레알의 중원이라고 하면은 수키 별표님 별풍선 58개 스키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대한한량님도 2개 메꿔 주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안 메꿔 주셔도 되는데. 대한한양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뜨내기님도 2개 60개 맞춰드림. 감사드리고 2개 맞춰드린다고. 뜨내기님도 팬클럽 감사드리고. 뜨내기 그래요. 치님 별풍선 60개 자, 감사합니다. 일단은 중원이 항상 지금 카세미로랑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카세미로가 빠졌다는 거 조금 뼈 아파요. 아마 발베르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발베르데가 요새 경기를 많이 안 뛰어서 좀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직전에 이제 잘만킹 1님 구독 5개월 L체전. 감사합니다. L체전 진짜 힘들게 이겼죠. 극장으로 이제 벤제마가 잡으면서 이겼는데 그 경기에서 지단 감독이 이 경기를 대비했죠. 왜? 중원의 핵심이었던 모드리치 그리고 토니 크로스가 선발로 말고 교체로 나왔죠. 교체로 나오면서 체력 안배를 좀 해준 상태고, 그리고 최전방에 아센시오는 아예 이제 결장을 했죠. L체전에서. 그래서 이 경기를 약간 대비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준비를 했고, 오늘 뭐 최전방은 역시나 벤제마의 아센시오, 그 다음 비니시우스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하테브로 맨날 이제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윙백, 주전 윙백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친구가 잘 메꿔주고 있죠. 스탈로 서브.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여기도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인 프롤로가 징계로 결정하죠. 둘 다 이제 오늘 중앙에 누수가 있어요. 뭐 쌤쌤이죠. 사실상 놓고 보면은. 근데 이제 아탈란타 전형적으로 백스리 쓰는 팀, 양쪽 윙백을 가지고 중앙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받고 하는데 프롤로가 빠진 것 자체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중앙을 지켜줬던 친구이기 때문에 얘가 뭐 결장한 적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수비적인 부분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비적인 부분을 떠나서 프롤러 자체가 빌드업을 해주는 친구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이 빠른 템포로 나갈 수 있게 질 좋은 패스를 이제 뿌릴 수 있게 해주는 친구기 때문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의 경기는 아탈란타도 역시나 뭐 잘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둘 다 뭐 막강한 팀인데 근데 요 경기에 포커스를 하나 맞추도록 할게요. 뭐 전 경기. 전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할게요. 그때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1대0으로 잡았습니다. 힘들게. 왜 힘들었냐? 그때는 이제 레알이 원정 경기에다가 뭐 라모스도 없었죠. 벤제마도 없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탈란타 쪽을 보셨죠. 근데 아탈란타가 그 경기에서 어떻게 됐냐? 이 친구가 퇴장을 당했죠. 전반 17분에 퇴장 벌였고. 그래서 수적인 열세에 놓였어요. 근데 설상가상 30분쯤에 메인 스트라이커인 사파타가 또 교체를 당했죠. 부상 때문에 강제로 이제 교체를 당해서. 그래서 수적인 열세도 놓이고 그 다음에 주전 공격수도 잃어버렸고 물론 이제 무리엘은 있었긴 하지만은 혼자서 다 이끌어 가긴 힘들죠. 또 상대가 강팀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있다. 보통 이제 선더버브님 별풍선 60개 경기를 감사합니다. 보시잖아요.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어느 정도 강대 강팀이다. 그리고 뭐 수적인 열세 한 명이 빠진다. 뭐 공격은 뭐 교체가 되었지만은 한 명이 빠지고 수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원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아무리 수적인 우세를 가졌다 해도 너무 일방적인 게임이었어. 거의 반코트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아무리 한 명이 빠졌다 해도 그래도 나름 세리에 조금 나가는 강팀인데 이 정도로 이제 중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한 명이 빠졌다고 두 명이 빠진 것도 아닌데 거의 아탈란타는 슛을 거의 못 때렸다. 내가 알기로는 두 개? 두 개 정도 기억나는 게 두 개인데 그것도 유효슛도 아니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공 받자마자 찬 건데 그만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다르죠. 뭐 물론 이제 도중에 또 퇴장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11대 11로 뭐 맞붙는다 해도 레알이 확실히 점유율적인 부분은 더 많이 가져갈 거라 생각해요. 아탈란타 자체가 이제 닭공의 스타일이잖아요. 닭공의 스타일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점유율을 뺏긴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이제 플랜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닭공을 할 때는. 닭공을 해도 대표적인 팀이 뭐 리즈도 보면은 점유율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뭐 실속이 없죠. 근데 오늘은 점유율도 뺏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으면은 아무리 한 명이 퇴장당했다고 아무리 앞에 뭐 사파타가 없었다고 해도 무리엘과 뭐 일리치치가 요새 떨어지긴 한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어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다. 레알은 진짜 챔스 DNA가 확실히 또 살아있는 팀이구나. 라는 걸 또 느꼈기 때문에 또 오늘 홈이기 때문에 뭐 중립이라 표시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실상 레알의 경기장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 승을 갈게요 저는. 확실히 그 맞대결에서 보면서 느꼈다. 그리고 오늘은 라모스와 벤제마도 또 추가적으로 나오잖아요. 더 나오고 더 좋은 조건. 그리고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정도가 차이가 날까? 아무리 못해도 한 65대 35? 요 정도라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데 거의 뭐 7대 3 정도로 개발리던데? 이 경기는 저는 레알승을 갈게요. 그리고 슈팅도 거의 롤토하는 20개 대 TJ님 2개? 별풍선 60개 너무 차이 나는 거 감사합니다. 아이가? 중원에서 너무 커트 당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승. 그리고 2.5 기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아탈이 퇴장만 안 당하면은 뭐 달려들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달려드는 부분에서 레알이 또 한 방의 역습. 그리고 특히나 세트피스 상황의 강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레알이 아탈란타가 세트피스 상황에 강점을 보이는 팀은 아니에요. 수비적인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뭐 벤제마의 요새 물오른 뚝배기, 그다음 라모스 형님도 뚝배기 가능하죠. 그래서 뭐 다득점의 경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볼게요. 한 경기로 판단하기엔 물론 이제 한 경기로 판단하기엔 어렵죠. 근데 이제 챔스 같은 경우가 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토너먼트인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이제 보잖아요. 강대강의 싸움을 많이 한다. 근데 이제 뭐 세리에라든지 EPL 한 명이 퇴장을 당했다. 그래도 일방적으로 아주 가두리 당하는 그런 경기들은 내가 잘 본 적이 없어서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역습 찬스 때 어느 정도 점유율 가져가고 하는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뭐 저만 들 수도 있어요. 뭐 직전에 이제 경기로 풀타임을 보신 분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코트를 거의 못 넘어갔다 아탈란타가. 됐죠?
아탈이 원정에서 더 잘하지 않나요? 뭐 홈에서 더 잘하고 원정에서 더 잘하고 그런 부분도 뭐 충분히 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저는 경기력만 딱 순수 경기력만 놓고 뭐 할게요. 뭐 원정 가서 얘네가 뭐 무조건 이긴다 그건 아니잖아요.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경기는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마음이 맞다 하시는 것만 잘 참고하시고 마음이 안 맞다 하시면은 자기 이제 개인 생각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또 이제 경기가 많아요. 뭐 K리그도 있고 J리그가 오지게 많던데 그거는 이제 영상이 아마 안 올라갈 것 같고 아무튼 해외 축구 때 또 뵙도록 할게요.